하나의 영화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극과 극 리뷰는 오늘부로 폐지합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다신 그런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원래도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 더 폭망. 더욱더 처참해. 우리가 살짝 이제 조회수 한 400 넘었다고 객기를 부려봤는데 아니야. 다시 예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영화 뭐죠? 러빙 빈스. 와,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두 번 본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선 거의 처음이었고 한 1년 만에 이 영화 뭐 극과 극 리뷰는 폐지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명작이다. 진짜. 네. 저도 뭐 이게 그렇게 막 와 진짜 너무 인생 영화 전 그래요. 와.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진짜 평이하게 정말 잘 만들었다. 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그동안 저희가 리뷰했던 거를 이렇게 쫙 돌아보면 블레이드 러너 말고 가장 깔끔한 이야기 스토리와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수단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깔끔한 영화지 않나. 거의 정석 같은 영화였죠. 모나지 않고 뭐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 여기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물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쵸. 이름이 뭐죠? 주인공은 이제 아르맹 롤랭,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세오에게 편지를 계속 쓸 때 그 편지를 전달했던 우체부인 조셉 롤랭의 아들인 건데, 그 빈센트 반 고흐에게 처음에는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다가 그 편지를 전해주려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건을 파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살을 파헤치려 마지막에 고흐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오베아레. 고흐를 돌봐줬던 의사, 그리고 의사 가족, 그리고 고흐가 머물렀던 여관, 그 여관의 주인 딸,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는 게 메시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기리는지는 스포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따 말하기도 하고,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 뭘까요?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 세계 최초로 유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독창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실제 배우들이 기반으로 해서 그걸 보고 그린 거긴 하지만 이런 경험은 낯설다. 그쵸. 정말 낯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유화 그림이 어떤 위화감 없이 영화와 조화를 이룬다는 거. 되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오프닝 장면 쓸 때만 해도 이렇게 뿌해가지고 이게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실사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게 실사였다면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 어색했을 수 있어. 근데 그 그림을 보는 맛에 약간 지루함이 덜어진 느낌? 그러면서 또 실제 고흐가 그렸던 명화들이 맞아요. 그걸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되게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지루함을 약간 없애는, 그래서 영리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치. 생각이 왜 감독이 이런 방법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흐가 남겼던 뭐 몇백 장에 800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 중에 한 130점 정도를 참고해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이 이제 오프닝과 엔딩에 함께 나오고, 이제 뭐 까마귀가 있는 밀밭, 아니면 고흐 자신의 자화상이라던가 아니면 또 몽마르트 언덕이 나오기도 하고,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인물들도 다 고흐가 그렸던 초상화 기반으로 똑같은 가장 비슷한 배우들을 섭외를 하고 비슷한 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그 피아노 치는 그 가셰의 딸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고 있는 닥터 가셰의 그 자화상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던가.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근데 고흐 그림 너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색다른 재미, 영화를 보는데도 정말 명화를 보는 듯한, 이게 제가 그 더 랍스타에서 말했던 그 명화 보는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진짜 명화를 보는 듯한 이럴 느낌을 수가. 줄 수 있었던. 더 랍스타 이런 식으로 까이다니. 아니 더 랍스타도 좋았지만.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not be ogling the naked woman but the horse. Yes.
그런 그림이었고 이게 정말 위대한 작품인 게 제작 기간이 10년이 걸렸죠. 107명의 화가들이 62,000점 정도의 유화를 그렸다고 해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배우를 이 똑같이 이런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에 촬영을 하고 그 위에 덧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까? 기획부터 그림 그리는 건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이제 기획 왜냐하면 총 10년. 비슷한 까올 수 있는 배경들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고흐가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각 그림마다 다른 기법 조금씩 차이 나는 기법들을 어떻게 위화감 없이 조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107명의 화가들이 정말 이 고흐를 위해서 어찌 보면 뭐 커리어도 있겠지만 고흐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재미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운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인간 고흐, 인간 고흐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거에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흐는 저는 그냥 귀 자르고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기괴한 사람. 근데 뭐 그런 기괴하긴 한데 그런 사연, 동생과 얽힌 사연 역시 돈인가 Money, money, I want more money. 라는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근데 뭔가 생전에는 하나도 안 제대로 하나 팔리고 나머지는 사후에 나 유명해졌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걸까? 이게 사후에 나와서 2000년 전에 지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세상을 다루셨다 이런. 그렇다 이것들아. 이 뭔 개소리야? 처음에 보기 좀 꺼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유화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예술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스타일이 날 거라는 생각에 꺼려질 수가 그렇지 있는데 않죠. 어떤 상업 영화보다도 훨씬 더 스토리가 탄탄하고 긴장감이 넘쳤어요. 일단 그 한편의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 아르멘 롤랭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졌고 초반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그 처음에는 살짝 어지러운 듯했지만 그걸 잊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던 스토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스토리나 이런 거에는 사실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뭐 새롭진 않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결말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마지막에 그런 저 고우가 썼던 편지 중에 하나에서 네. 나는 그냥 저 별로 걸어갔다 라는 그 말. 그치 그가 뭐 자살을 했든 맞아. 자살을 당했든 어쨌든 그는 저 별로 넘어가서 하나의 예술이 됐는데 우리는 그저 그를 바라보게 하면 된다. 맞아. 음모론 이런 거 집어치우고 음모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치. 그 마지막 대사 때문에 그 오프닝과 마지막 시퀀스에 쓰였던 별이 빛나는 밤 명작 그게 다시 보이더라고. 그 작품을 보면서 고흐는 이 별들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제일 좋았던 대사는 그거였어요. 그 가셰의 딸 피아노 치던 그 가셰의 딸이 그 밀밭에서 뭐 어디죠? 아무튼 그 밭에서 아르멘 롤랭의 그 말을 하죠. 당신은 고흐의 죽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고흐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우리가 어찌 보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만의 생각으로 아르멘 롤랭도 그랬죠.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사람이 6주 만에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자꾸 의문점을 채우려고 정답만 요구하고 사건을 수사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그 사람 삶 안에서는 굉장히 이유가 있는 거고 납득이 되는 행동들인 건데 우리가 너무 타인을 우리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알 권리, 우리의 궁금함만 채우기 위해서 캐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타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장 넘어가서 고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쫙 나오는 장면은 정말 제가 2010년 이후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가슴을 울렸던 장면이에요. 2010년이요? 네. 정말 많이 넘어가네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냥 던진 말이지만 그만큼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책을 사러 간 적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책을 사러 가는 게 처음이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저 이런 사람조차도 너무 바로 좋아하시네. 아 진짜 아니 우리 집에 고흐 액자가 2개나 있고 고흐 그림이 그려진 컵도 있고 고흐 전시회도 다녔고 사심이 담겼네, 사심. 어쩔 수 없지. 원래 영화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흐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으니까 굳이 단점을 뽑자면 뭐가 있을까?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자신의 귀를 자르고 이제 어떤 창녀촌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여자에게 건네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 앞에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살짝 남녀가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짝 이게 유럽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장면을 되게 싫어하시네요. 그렇긴 한데 아니 왜냐면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봐도 너무나도 좋은 영화라서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데 그게 살짝 걸려서 제 동생들한테 추천해주기가 살짝 꺼려지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동생들 그런 다 합니다. 네? 동생들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다 알죠. 생각해보세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아니 다 안다고요. 요즘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만 알겠어요. 오히려 역사죠, 네. 역사.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냥 이 아름다운 영화라 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흥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있어야 이 역사적인 설명이 가능하니까 당연한 거였고 또 하나 살짝 아쉬웠던 점은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떤 그 누구? 아르맹 롤레 아르맹 롤랭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쫙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어떤 걸 깨닫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흐르는데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같이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화면 자체가 너무 그 유화에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항상 과잉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스토리 꼭 그래야 된다는 영화가 꼭 감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스토리를 그렇게 아르맹 롤랑의 추리 그런 거 하다가 정점 올랐다가 결국 결론에 닿는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유화가 아까도 영리한 소재였긴 했지만 단점으로 계속 과잉 감정이 다 북받쳐 오르는 듯한 계속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도 그냥 똑같아 처음이랑 그건 그래요. 쭉 그냥 이런 영화를 이런 식으로 본 느낌? 그래서 약간 그 양날의 검이지 않나? 전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좋으면서도 정말 좋지는 않은 그런 한계점을 자기 회사까지 포기해가면서 고랑 생전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의 죽음을 파헤치러 다니고 그럴 수가 있는가? 감을 잡았죠. 이 사람은 후대 인정받을 예술이다. 얘와 관련된 족적을 남겨서 보내버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속물입니다. 이래요. 저는 무소유가 좋아서 무소유를 몸소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사하는 경찰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네. 그렇지. 이 사람도 자신의 스펙. 꿈을 향해 자소서에 쓰려고. 저는 고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네. 저는 탐정입니다. 역시 스펙 사회. 아무튼 이런 사심 가득했던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화 로빈 빈센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색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